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스월드 피곤입니다. 1비트코인을 60만원에 파는 이야기 정말인가요? 정말이냐고 물어보셔도 정말입니다. 제가 2016년 6월 1일에 1비트코인, 그러니까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0.9, 0.85 비트코인을 61만 8,630원에 팔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 통장 내역이 사실입니다. 그때 거래소는 야피안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 역시 2016년 12월 3일에 매도를 했어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0.058 비트코인을 49,300원에 매도를 해가지고 수수료 떼고 49,250원 체결됐잖아요. 이걸 또 바로 수수료 1,000원 떼고 제가 제 통장에 입금한 게 2016년 11월 4일 12시 48분이네요. 여기 메모해 보시면은 코인원에서 BTC 환전 후 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히신 금액은 48,250원. 앞에 거랑 1,000원 차이 나죠? 이건 수수료 같아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건 수수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왜 60만원에 이 비트코인을 팔게 됐냐면요. 이게 슬픈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2013년 10월 3일날, 그러니까 2013년 12월에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운이 좋은 게 그때 당시에 유튜브가 유명하지 않았는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기록을 다 해서 제 네이버 이메일이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2013년 12월 3일 여기에 비트코인 다시 한번 챙겨보려고 링크를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때가 시작이었어요. 이때가 지금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에 3천만원 하죠? 이게 제가 2013년 12월에 비트코인을 알게 된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적자를 최종적으로 3,400만원 정도 봤는데, 흔히 그들 얘기하잖아요. 존버하면 돈 번다고. 제가 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하여튼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게 돼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 하려고 봤더니 비트코인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너무 높고, 그때 당시에도 난이도가 높았어요. 2013년 12월 말고 한 2014년 초에 에이식 그 기계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엔트 기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거는 솔직히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그거는 진짜 기계가 똥값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못 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당장 채굴하는 거는 무리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PC 부품으로 채굴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P3, P4 이거 기계명인데요. 나중에는 P11까지 올라가요. 이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게 솔직히 중앙은행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있잖아요. 원화를 찍어내는데 중앙은행이 간섭을 해서 뭐 정치에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고, 금리 영향도 보고, 우리나라 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달러 또 한번 보고, 이러고 봐서 이렇게 뭐 원화를 찍어내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지금이야 조금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헷갈렸어요. 이게 어떤 디지털 신문물인가, 주위에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채굴기를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C 부품으로 채굴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400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에 보면은 335.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이 기가바이트 GA-Z87X-50 PC 디렉트 있잖아요. 이거 하나에 한 27만원, 25만원 정도 해요. 어쨌든 메인보드 한 23만원 이상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걸 왜 샀냐면은 그래픽카드를 꽂으려면 PCI 익스프레스 맞나요? 좀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데 이 슬롯이 필요한데, 이게 4개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4개를 꽂으면 되겠다고 해가지고 여기 라데온 R9 280X, 50, D5 3GB, 베이퍼 X 4개. 이게 베이퍼 X는 그때 당시에 한 38만원 정도 했고요. 그나마 좀 산 게 35만 5천 정도 됐어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PC를 2대를 맞춰야 되니까 파워랑 그때 또 뭣도 모르고 혹시 안 되면 제가 컴퓨터 써야지 해서, 그때 기숙사에서 컴퓨터도 필요했고 본집에도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걸 맞추게 돼요. 뭐 안 되면 그냥 컴퓨터 제가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중고로 팔아도 잘 팔리잖아요.
새 제품 사면은.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맞추게 됩니다. 이게 P3, P4,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파워를 봤더니 파워가 막 터지고 난리 나더라고요. 저 정말 그때 채굴기 조립하다가 나중에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막 불도 나고 그래픽 카드에서 파워에서 막 매키한 냄새 나가지고 막 AS 가가지고 AS 센터 가가지고 교체받고 그랬어요. 그때 잘만 ZM700 저 파워인데 결국 이런 거 쓰면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4A,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4개를 돌리려면은 듀얼 파워인데 그것도 안정적인 파워가 필요하니까 콜로마스터 V1000 이것도 나중에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제가 좀 운이 좋은 게 이거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네이버 이메일, 제 이메일에 쌓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참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하게 돼서 이걸 다시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이거 계산한 거고요. 400만원, 이 PC 하나당 400만원 아니고 P3, P4 이 두 PC에 대해서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워가 중요하다고 깨달아서 슈퍼플러 파워를 사려고 했는데 이건 결국 사지 못하고 쿨러마스터로 다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픽카드도 좀 좋은 거 산다고 해서 35만원짜리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35만원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PCI 확장 슬롯 그걸 또 사가지고 하고 저때 또 비트코인 보드라고 BTC 보드인가 그게 또 한참 유행을 했어요. 그걸 또 사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되죠. 그래픽카드 이렇게 비싸지 않고 나중에 저렴하게 한 60만원짜리 샀던 것 같아요. CPU도 저렴한 거 사고 여기 보면 하세일이 그때 당시에 4670 하세일이 2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을 쓰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이거 채굴기를 나중에는 한 10대 정도 맞추게 되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월급 받은 거 다 넣고 카드 한도까지 긁고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건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고요. X11 알고리즘 했는데 하여튼 그때 회사 끝나면 채굴장 가서 조립하고 회사 끝나면 채굴장 가서 조립하고 그리고 채굴장 한 2시간 정도 조립하고 오다가 PC가 또 이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잘 꺼졌어요. X11 알고리즘은.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또 부팅 해놓고 무슨 문제 없나 또 확인하고 1시간 있다 또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을 한 6시에서 7시쯤 하면은 채굴장을 빨리 가면 10시, 그러니까 채굴장에서 퇴근을 빨리 가면 10시고요. 한 11시, 12시는 기본. 요즘은 2시까지 하고 왔어요. 이때 정말 피곤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이트코인을 캐게 돼요. 이제 채굴기를 마셨으니까 이게 진짜로 돈이 들어오는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뻥을 치는 건지 그냥 사람들이 남을 속이는 건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이때 2014년 12월이거든요. 이 날짜를 보시면 2014년 12월에 이게 첫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공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물을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기브미코인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라이트코인을 캐게 됩니다. 그 비트코인을 캘 수 없으니까 대체코인, 알트코인들을 캐게 되는데 금하면 그러니까 금을 기준으로 금이 비트코인이고 라이트코인이 은이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라이트코인을 캐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4개를 다 꽂은 상태에서 캤더니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99도까지 가더라고요. 결국엔 나중에는 컴퓨터가 꺼지고 그래서 이때가 한겨울이었는데 기숙사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기숙사에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열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문 다 열고 한겨울인데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문을 다 열고 4개를 했더니 컴퓨터가 꺼져서 결국엔 2개로 계속 돌리게 되죠.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여러 개 샀는데 처음에는 PC 세대로 2개씩 해가지고 총 3대를 굴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750 속도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750인 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래픽카드가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내부에 들어가는 칩이 램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LP다 칩이냐 삼성 칩이냐에 따라 속도가 조금 달라요. 삼성 칩이 나온 거면은 운이 좋은 거고요. LP다 칩이면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747이면 삼성 칩이었을 거예요. 720 이하로 나오면은 LP다 칩입니다. 이것도 뽑기예요. 뽑기. 순전히 뽑기여가지고 그때 기억에 바이퍼 X나 조금 비싼 카드?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래픽카드가 조금 저렴한 계통의 LP다 칩이 많았고요. 한 37만원, 38만원 이상 되면은 그래픽카드에 삼성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속도가 잘 나옵니다. 오버클럭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750 이렇게 747이 나와요. 그래서 또 제가 나중에는 막 중고거래까지 해가지고 그래픽카드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LP다 칩인지
삼성 칩인지에 따라서 또 시세가 조금씩 다릅니다. 삼성 칩은 무조건 비싸요.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라이트코인을 캐서 이게 입금이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입금이 되는지, 그러니까 라이트코인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받을 데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지갑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창 거래소를 사람들 쓰는 거 뭐 있는지 봤더니 크라켄이 있더라고요. 크라켄. 요새 크라켄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중간에 그 고객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 뭐 채굴자들 혹은 거래하는 사용자들 있잖아요. 락 걸고 난리 났었거든요, 한번. 그래서 전 크라켄을 추천하지 않는데 예전에 또 스크린샷 찍은 게 있어서 제가 되게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나 봐요. 이게 크라켄 그때 당시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땡글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커뮤니티 게시판이. 그때 물어보고 일단 가입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바로 크라켄 지갑으로 라이트코인을 입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굴기 그 라이트코인 주소를 바로 크라켄으로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에 채굴하면 거래소 지갑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 저장된 거를 주기적으로 크라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라이트코인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나마 땡글밖에 없었어요. 주위에 뭐 회사 가서 제가 그래도 IT 출신인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보면 그게 뭐냐고 반문하기만 하고,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의 이 구조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게 돈이 되는지만 알고 싶어서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라켄 사이트를 봤더니 이렇게 막 예금주, 입금은행, 스위프트 코드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혹하게 돼요.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게 정말 할 수 있나 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정인세가 조금 내면 되고, 이거 테스트를 기획사에서 했거든요. 회사 기획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거 막 테스트하던 채굴장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돼서. 그래서 크라켄에 입금이 되는지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정말로 제 원화로 돈이 입금되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기를 한 대든 두 대든 돌려가지고 몇 시간씩 돌렸는데 라이트코인이 얼마 나오잖아요. 그거를 크라켄에 입금시키고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다시 제 입금 계좌, 그러니까 우리은행을 썼는데 입금 계좌에 돈이 들어온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크라켄에서 결국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록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다 거래소 지갑에, 그러니까 거래소가 아니고 채굴 사이트 지갑에서 크라켄 거래소로 라이트코인을 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미국 달러로 바꾼 것도 있고 다 거래잖아요. 나 하나로 바꾼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이게 D가 13년입니다. 13년. 2013년 12월 19일에 출금을 하게 됩니다. 17,290원. 이때는 한국 거래소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있으니 야피안인가? 야피안 나중에는 그 뭐 HTS 프로그램 해서 야피존으로 또 갈라지잖아요. 그 야피안으로 12월 말인가 중순에 생겼어요. 이거 한창 했을 때는 그때 막 생겼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17,290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을 채굴을 했고, 채굴 풀 사이트에서 크라켄을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입금을 한 거를 이제 원화로 입금을 해봐야 되잖아요. 원화로 바꿨죠. 그다음 진짜로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2014년 12월 17일 9시 25분이죠. 이때 16,290원이 들어오게 되네요. 이게 아마 1,000원이 깎인 게 제 생각에는 이게 수수료 1,000원을 뺀 것 같아요. 결국 확인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채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돈이 되는구나.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게 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했으니 제가 보게 되는데, 오랜만에 기브미 코인스 추억이 젖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사이트도 대단한 게 2020년 4월 30일 이제 끝났잖아요. 사이트가 폐쇄됐는데, 처음에 제가 기브미 코인스 아까 보여드렸듯이 기브미 코인스에서 채굴을 했는데 한 6년에서 7년 정도 버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년 4월에 끝이 났죠. 거의 6년에서 7년 정도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판치는 코인판에서 이 정도 버틴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래간만에 갔는데 기브미 코인스도 날라갔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라이트코인 한창 캤을 때가 기브미 코인스에서 캤는데 조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역시 코인판에는 영원한 건 없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 기계 세대로, 그러니까 채굴기 세대로
그래픽 카드가 총 6개였을 거예요. 아니 6개였나 8개였나 그걸로 돌렸는데 한 달 정도 돌렸습니다. 이게 진짜로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니까 제가 최고기 세대를 비싼 값 주고 아까 금액 보셨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막 최소 35만 5천 원 정도 되고 메인보드도 좀 비싼 거 샀지만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사용한다고 치고 해가지고 컴퓨터 한 대당 35만 5천 원 곱하기 4 하면 130만 원, 한 최소로 잡아도 150에서 160만 원 들거든요. 그거를 한 대 더해서 총 3대를 사서 PC 채굴기를 만들어가지고 기숙사에서 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이쿠 총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돌렸을 거예요. 제가 제 방은 열이 하도 많이 나서 문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총 그 신입사원 제가 그때 막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입사원분들 저 포함해서 총 3명 있었는데 이게 볼을 돌리지 않아 뜨끈뜨끈해요. X11 알고리즘이 발열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돌렸나? 봤는데 제가 또 그때 다녔던 회사가 장비 쪽 회사여가지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전기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기를 공부해가지고 이론을 배우고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으니까 그때 잘만 700W 파워를 듀얼 케이블로 해서 1400W를 썼거든요. 근데 차단기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제 기술에 대한 자부심인데 그게 떨어졌어야 소매를 안 걸 수 있었는데 결국은 소매를 봤죠. 그래서 한 20일 정도 돌렸더니 전기세가 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여기 63만 2,400원 보이시죠? 이 한남 프레시안 아파트가 기숙사인데 나중에 여기서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썼냐고 저희 호실에 있는 신입사원분들 추궁을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 지원팀에서 도대체 뭐 했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 근데 이걸 캐면 돈이 되는데 제가 그걸 썼다 했더니 저를 좀 이상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이해는 안 되시니까 저보고 입금하라고 하셔서 봤는데 이게 가정용 일반 전기였던 거예요. 아파트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이거 산업용 전기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일반 전기래요. 그래서 결국 눈물을 먹고 60만 원 입금하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 63만 2,400원이잖아요. 이때 63만 원 날리게 되고 컴퓨터는 한 150만 원, 160만 원짜리 세대를 맞췄으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150만 원짜리 450만 원이잖아요. 이거 총 한 520만 원 날라간 거예요. 엄청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로 채굴장을 알아보게 됩니다. 채굴장을 알아보게 되는데 채굴장도 근처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채굴장이 있는 곳이 경기도 이천에 있어가지고 회사 끝나면 이제 2시간 달려서 이천 가서 세팅하고 오고 그리고 막 한 번 갔을 때 또 바짝 세팅을 해야 되니까 한 4-5시간 있다 와요. 그럼 새벽 3시에 2시간 걸려서 막 집에 오면은 아무리 밟아도 4시 반, 5시에요. 그럼 막 2-3시간 자고 출근하고 난리 났었죠. 그래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는 채굴기 3대로 했는데 나중에 점점 늘리게 돼가지고 이런 기가바이트 여기 보시면 라디온 R9 280 윈드포스 이것도 좀 좋습니다. 이거 한 38만 됐는데 이것도 속도가 제법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파이어 듀얼X R9 280X 이거 있잖아요. 이게 좀 싼 편이에요. 이게 속도가 좀 대신 안 나옵니다. 35만원에서 36만원, 7만원까지 했는데 나중에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되게 오르더라고요. 제가 그거 막 카드 한도까지 긁고 월급 막 받은 거 다 써서 그래가지고 에이수스 280X도 구입하거든요. 그거 한 2대인가 3대 가져오는데 그때 진짜 물량이 돈났습니다. 왜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은 그래픽카드 없어지잖아요. 다 그 그래픽카드 가져가가지고 채굴장에 끌려가거든요. 얘들이. 제가 그거를 그때 당시에 몸소 겪었죠. 아마 2014년 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추웠어요. 가가지고 딱 깔끔하게 현금 거래해가지고 근데 그 에이수스가 하드웨어가 좋잖아요. 하드웨어 쪽으로 유명한 회사니까 그거를 딱 받아오는데 아저씨가 딱 부르더라고요. 40만원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번 튕겼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깔끔하게 현금 드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채굴기 하고 보시는 게 윈드포스랑 이제 바이퍼X 이거 바이퍼X도 세대를 그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겨우겨우 구해요. 이것도 세대 굴렸는데 얘도 좀 속도가 잘 나온 편입니다. 얘도 한 37만원, 38만원 했던 것 같아요. 얘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좀 좋은 그래픽 카드가 지금 윈드포스 보시면은 이게 그래픽 카드 펜이 3개 있잖아요. 펜이 3개 있는 게 그러니까 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이게 빨리 발열량이 너무 심하니까 이 쿨러가 돌아가지고
열을 없애줘야 되는데 외부로 배출해줘야 되는데 2개 있는 거랑 3개 있는 거 다르거든요. 아니면 쿨러가 아주 크던가. 그래서 또 그때 한창 할 때는 쿨러가 여러 개 있는 게 더 좋았죠. 그래서 무슨 코인을 켰냐면은 처음에 팝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알트코인 중에 제일 처음에 켰던 건 라이트코인이고요. 팝코인, 도기코인, 그리고 맥스코인. 이름이 대시라고 바뀌었는데 원래는 다크코인이었어요. 이런 거 켜줘. 그리고 EX코인이라고 있는데 8 곱하기 8 알고리즘 그건 아니고요. 초창기에 나온 EX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전부 다 X11 알고리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잭팟코인. 잭팟코인 이것도 말하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이런 코인들을 켰어요. 이게 어떻게 그때 당시에 돈을 벌었냐면요. 채굴 하는 사람들이 저랑 아마 다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 암호화폐 활동을 한다고 하시면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이게 트레이딩 방식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나왔는데 이 코인이 어떤 기능이 있고 뭐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면 문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문서를 보고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제가 했을 때는 지금 뭐 이더리움 생태계가 있잖아요. 이더 그것도 없었고요. 이오스 이런 것도 없었어요. 비트코인, 캐시, 뭐 골드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저때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정도 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X11 알고리즘은 새로 나온 거를 얘가 뭐가 이득이 될지 몰라요. 뭐가 수익이 될지 몰라서 새로 나오고 좀 인지도 있고 뭐 스타 개발자가 들어가서 개발을 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게 될지 몰라서 조금씩 도지코인, 그러니까 전 도지코인 거 줄여서 그냥 개코인이라고 했거든요. 도기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도지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는 도지코인이 되어 있는데 개코인, 맥스코인, 다크코인, 잭팟코인을 조금씩 이제 채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퇴근하고 나면은 오늘은 무슨 코인이 나왔나 한번 보고 이제 채굴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럼 이제 해당 관련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 채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세팅을 해서 채굴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MCX 나우라고 거래소가 있었어요. 걔가 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뭐 코인원 이런 느낌인데 제가 비싼 거 안 써봐서 비교 대상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정말 빨랐어요. 그때 당시에. 거래소가 원래 좀 느린 게 정상인데 C++로 뭐 만들었나? 그렇게 해가지고 맥스코인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맥스코인을 열심히 캡니다. 근데 나중에 MCX 나우 거래소가 폭파되고 맥스코인도 흐지부지 되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뭐 맥스코인 재생계획 해가지고 맥스코인을 1코인에 1,000원, 그러니까 1달러 하게끔 만드는 뭐 그런 프로젝트 있는데 결국 이거 거래소도 폭파하고 개발자였는지 거래소 운영자였는지 그 맥스 카이저라는 그분도 좀 사기성이 짙고 해가지고 다 날라갔죠. 예. 다크코인도 저 때 한번 확 뛰었다가, 그러니까 어느 코인이 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코인들을 조금씩 해서 처음에 반짝했을 때 비싸거든요. 그때 확 팝니다. 그러면 좀 소익을 얻고 그걸로 전기세 내고 자리세 내고 이렇게 저도 수익 좀 먹고 막 이런 구조였던 거죠.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냐 없냐, 스타 개발자가 있냐 없냐로 돈이 되냐. 그러니까 잭팟코인이 또 한때 유행했었던 게 이게 아마 홍보하셨던 분이 한국분이고 개발도 한국분이 하셨나? 아마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잭팟코인이 그 땡글 사이트에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캐게 되죠. 저도 좀 캤는데 이게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코인이 흐지부지 되고 풍비박산 납니다. 하여튼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하루아침에 거래소가 박살나고 그런 게 많았는데 결국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마운트복스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예전에 비트코인 시세가 있는지 좀 거래소를 살펴봤는데 제가 그나마 코인을 좀 이용하고 좀 안정적인 것 같아서 코인을 봤더니 2013년, 2014년 이런 비트코인 그래프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크라켄은 제가 했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크라켄의 시세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빨간색 네모가 두 개 보이시죠? 이게 그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창 할 때 1비트코인에 120만원인가 130만원 보고 들어갔어요. 하나로. 그때 들어갔는데 이제 마운트복스 사태가 2014년 2월에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킹이 된 거죠. 거래소가 한순간에 증발되고 날아가서 비트코인이 뚝뚝뚝 떨어지게 돼요. 원래 조금씩 떨어져서 이게
주식도 그렇고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가격이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괜찮았어요. 80만원일 때는 전기세 내고, 그리고 뭐 할부는 안 하고 제가 다 일시불로, 용감하게 또 일시불로 샀거든요. 그 컴퓨터 부품 채굴기를 일시불로 사가지고 그걸 이제 변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80만원인데 그래도 조금씩 수익이 났어요. 뭐 장기간 돌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마운트 국수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격이 600달러, 그러니까 거의 그때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로 한 660만원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찔한 거죠. 한참 많이 떨어졌을 때는 40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큰 박스가 그겁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고 조금 횡보를 하다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이때부터 제 생각에 마운트 국수 때부터 비트코인이 1차 아주 초창기 암흑기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게 쭉 가다가 이 두 번째 박스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그 잭팟코인 해킹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도 그 땡글 커뮤니티의 어떤 펌핑을 받아서 잭팟코인 노도나도 캐고 아 이게 좀 돈이 되는구나. 그때 당시에 잭팟코인이 약간 혁명적이었던 게 그 입금이 엄청 빨랐어요. 그러니까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면 이게 빨리 와야 되는데 좀 다른 코인들 늦잖아요. 걔가 되게 빨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아 이거 된다, 이거 돈이 되겠구나 해서 많이 캤는데, 이게 뭐 여러 조건들이 있었는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복잡한 얘기는 안 드릴게요. 이게 뭐 비밀번호도 수정을 안 하시고, 그리고 RPC 뭐 IP 주소인가 그거를 그대로 놔뒀으면은 이제 해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얘도 잭팟코인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코인에 대한 의욕을 좀 잃었어요. 잭팟코인에 코인도 잃고, 그리고 회사도 점점 바빠져서 더 이상 집중을 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실컷 했는데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살이 진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제가 그래픽카드가 잘 죽는다는 소리가 있어서 오버클럭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일 오래 버틴 게 그 아까 보시면 20만원짜리 메인보드 쓰고 V1000 쿨러 마우스도, 그러니까 파워 잘 버티는 애, 그게 시소닉 VM인가 그래가지고 되게 견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쿨러 마우스를 이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소닉도 유명하잖아요. 그 파워 업체 중에서는, 파워 판매 업체에서는 유명하니까 그것도 쓰고 메인보드 좋은 거 쓰고 해서 좀 제일 좋게 만든 채굴 시스템, 그 PC가 최고 한 달이었나? 한 달이었고, 정말 기억에 남는 게 한 달 동안 PC를 한 번도 끈 적이 없어요. 그래도 채굴 잘 되더라고요. 아 얘는 정말 견고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전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메인보드도 좋았고 파워 공급도 괜찮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이게 3박자가 다 맞춰져서 X11 알고리즘 전력량이 많아서 컴퓨터가 3일에 한 번씩,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컴퓨터 픽픽 쓰러지거든요. 근데 아주 잘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 하다가 제가 지칩니다. 여기 땡글을 보시면은 제가 또 한때 열정을 가지고 2013년 12월부터 보시면은 이 글이 있습니다. 쭉 올라와요. 12월부터 한참 막 물어보고, 뭐 그래픽카드 속도 안 나온다, 4웨이 성공 어떻게 하냐 물어보고, 이게 또 발열이 너무 세서 펜 속도를 올려야 되냐, 간계를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올리는 게 낫냐, 어떻게 하면 되냐, 또 사이트는 최고 사이트를 뭐 쓰는 게 좋냐,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 되죠. 그러다가 한참 활동하다가 글 많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제가 남긴 글이고 땡글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맥스코인 소개해주면 그것도 캐기도 하고, 팟코인이 조금 오르는 것 같다 이러면 또 공유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정보를 받았으니까 정보를 보답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2014년 7월을 보면 현 상황이 최고로 망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총 11대, 나중에 11대를 채굴기를 굴리게 되는데, 이게 수익이 나려면 1비트코인에 60만원 이상이 돼야 전기세 내고 그 자리세 내고 채굴장 나중에 들어갔거든요. 한 2014년 2월 말인가 2월 초부터 들어갔어요. 보다 보시면은 채굴기 그 금액이 있는데 그게 60만원 넘지 않으면은 제가 전기세도 못 내고 자리세도 못 내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 글을 달게 된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식이 있었어요, 머리에. 이 채굴 시스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1비트코인은 60만원이
넘겨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장기간 암흑기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에 반짝해서 한 600달러 같이 갔다가 하나를 한 66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660만 원이 익숙한 거 보니까 그때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박스가 보이시죠? 이 쭉쭉쭉 줄줄줄 내리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네요? 나중에 2015년 초에는 175달러까지 떨어져요. 지금 얼마죠? 1비트코인에 3천만 원, 최고가 갱신해서 3,200만 원이잖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2016년 6월에 가격이 조금씩 오르더니 60만 원까지 오르더라고요.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60만 원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120만 원 보고 들어갔는데 저 2015년 초에는 175달러, 아무리 비싸도 환율이 높다고 해도 20만 원 안 되잖아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계속 그 자리를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횡보. 그래서 포기하다가 60만 원 돼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야피안 거래소에서 깔끔하게 매도를 하게 되죠.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이게 거의 1비트코인이었는지 저거 제가 흔적을 찾으려고 봤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피안이 망했잖아요. 이것도 야피안에 대한 슬픈 역사가 있는데 야피안, 유빗, 코인원 했는데 지금 다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인판은 살아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놓으라는 거래소도 한 손에 날아갑니다. 물론 뭐 운영자에 대한 어떤 뭐를 해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제가 또 듣기로는 이게 초창기부터 있던 거래소여가지고 튼튼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어둠의 세력, 그 지하세계 탈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두운 눈이 들어와가지고 이 운영자분은 두둔한 거 아닌데 제가 그 카드라를 듣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야피안을 쭉 쓰고 뭐 나중에 유빗, 코인원까지 이어지겠지만 제가 그대로 묻고 있었다면 저도 이걸 잃었을 거예요. 왜냐면 2017년에 2,500만까지 올라가잖아요. 2,400만 원인가? 아마 그 전에 해킹 사태로 야피안이 박살이 나고 유빗으로 갈아타게 되는데 제가 쭉 야펜에서 지금 매도를 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때 당시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도를 치지 않았으면은 이 돈을 못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운이 반만 좋다고 생각해요. 한 0.9 비트코인이라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낫잖아요. 근데 너무 헐값에 얻은 거죠. 얻는 건 그러니까 잃지 않고 뭐 해킹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운 좋게 얻어서 다행인데 그게 하필이면 지금은 1비트코인에 3천만 원 하는데 62만 8,630원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 매도를 치게 되고, 여기 보시면 분홍색 타원 있잖아요. 여기가 제가 한 번 더 매도하게 된 시점인데 이때 나머지를 전량 매각을 하게 돼요. 이때 좀 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처분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이때가 이 동그라미, 분홍색 동그라미 있었던 데가 2016년 아마 11월쯤이었을 겁니다. 예.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때 85만원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2만원만 많이 올랐다. 더 올라봤자 120만원인가. 이때 제가 매도했던 게 제가 좀 공핍하기도 했고 제가 회사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 뭐 퇴직금으로 고시원 같은 데 잡아서 월세를 내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돈이 정말 공핍했으니까 돈이 정말 없는 상태였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2017년까지 버텼겠죠. 그래서 아마 이 컨텐츠가 달라졌을 겁니다. 1비트코인에 60만원에 파는 얘기가 아니고 1비트코인에 2,500만원에 파는 이야기, 이렇게 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조금 힘들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120만원을 보고 들어가서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판 건데 누가 1,000만원, 2,000만원 넘을 줄 알았겠어요. 지금 3,000만원 넘는데 비트코인이. 저 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솔직히 2,000만원 아니고 500만원 올랐어도 이게 왜 500만원 오르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보시면은 코인원에 제가 또 이것도 기록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기록의 사나이인가 봐요. 85만원에 매도를 쳐서 0.058, 이게 아마 싹싹 긁어본 이게 마지막 비트코인일 겁니다. 그래서 49,300원에 얻었고 수수료 떼고 49,250원, 이거를 또 하나로 입금을 하죠. 48,250원. 코인원에서 BTC 환전후 입금, 이런 걸 보게 됩니다. 2016년 11월 4일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제 코인 인생은 거의 끝나게 되고요. 또 오랜만에 또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제 컴퓨터에 유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동을 해봤습니다. 얘네 코인으로 넘어갔는데 어떨지 몰라가지고 얘 또 잘 동작될 수도 있나 싶어서 구동을 해봤는데
예, 옛날 가격 그대로 있습니다. 동작은 안 하더라고요. 로그인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휴, 결국 이 땡굴 운영자분이 그러니까 야피한 야피존, 요빗, 코인원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1세대라서 돈 좀 버신 것 같은데 겨우 풍비박산 나고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그 기구미 코인스 그 사이트도 6, 7년 버텼는데 날라가고. 여러분 정말 코인 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래소 최고풀 사이트 살아남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201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쑥 살아남았으면 정말 신뢰하셔도 돼요. 정말 튼튼한 데입니다. 다 거래소 한 번씩 뭐 해킹 사태 있었고 다 위기가 한 번씩 왔는데 정말 잘 버티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이 됐다는 걸 보고 코인원에서 이제 저렴하게 여유 자금으로 25만 원 입금을 했습니다. 코인에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엄청 그 리플 사태 벌어졌잖아요. 리플이 그 뭐냐 미국 증권 거래소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거 증권을 간주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코인 시장이 압박을 갖고 있는 건지 해서 모르겠는데 리플도 되게 오래된 코인이잖아요. 라이트코인 다음으로 오래된 코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더리움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 생태계가 없어져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5만원 가지고 최근 가장 저가를 봤더니 199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가를 일단 넣어놨습니다. 제가 올해 다시 코인을 돈을 벌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약간 한풀이 하듯이 예전에 했던 거를 다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코인판에는 영원한 건 없고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때 당시 활동했던 코인들 거의 없잖아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거래소도 그리고 채굴 사이트도 주의 깊게 경계를 하시면서 뭐 트레이딩 하셔도 되지만 이게 거래소도 저도 한국 거래소도 조금 의심이 되는 게 만약에 어떤 지금 뭐 스스로 돈을 많이 버셨겠지만은 제가 물론 코인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해킹 사태가 벌어져서 지갑이 막힐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창 할 때는 늘 그런 사태가 빈번했거든요. 그래서 마운드복수 사태가 벌어지고 어디가 뭐 해킹 맞아서 지갑이 락이 걸리고 이런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갑이 락이 걸리면 그 고객들이 성화가 엄청나기 때문에 조금씩 풀어줘요. 근데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10%에서 15%만 풀어줘서 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묶어놔요. 이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코인이 아니어도 되니까 2021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피스월드 피군이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